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 지원 연결해서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 지원 김정현 지원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비자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온라인 게임은 기본 1개 이상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11.7%가 증가한 2,096억 5,8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하고요. 네. 그중에서 모바일이나 PC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게임 시장 규모는 5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선 디지털 게임 콘텐츠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요. 소비가 늘어나면서 환급 거부와 같은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디지털 게임과 관련된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게임과 관련한 이 국제거래 상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이나 PC 게임 서비스의 소비자 상담은요, 총 445건이고요. 네. 2019년도에는 128건, 20년에는 150건, 21년에는 1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모바일과 PC 게임을 구분해서 보면은 모바일 게임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PC는 21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1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디지털 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을 듯한데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좀 유형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상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 거부가 331건으로 74.4%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불완전한 계약 이행에 대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불만이 87건으로 19.6%를 차지했습니다. 네.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 거부가 가장 많군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결제 대금의 취소나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 상담 331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 결제가 110건으로 3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었고요. 제3자 명의도용 결제가 41건으로 12.4%, 접속 불량이나 버그 발생과 같은 시스템 오류에 대한 불만이 36건으로 10.9%, 단순 착오로 인한 결제가 26건으로 7.9%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해외 사업자가 자신들의 국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다거나 서비스 제공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막아버리는 사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연령이나 성별로도 상담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네, 연령 확인이 가능한 322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30대가 124건으로 38.5%였고요. 40대가 99건으로 30.7%를 차지해서 두 연령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20대에서는 18%, 50대에서는 8.1%를 차지하는 정도였는데요. 각 연령층을 겨냥한 다양한 게임들이 많은 상황이지만은 30대와 40대에서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도 뒷받침돼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예상했던 대로 남성이 73.8%로 26.2%인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요. 상담 비중만으로 볼 때는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의 유료로 게임을 즐기는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A씨의 미성년 자녀가 A씨의 스마트폰으로 앱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받은 후에 게임 콘텐츠 이용료로 1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A씨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고요. 다행히도 자녀가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서 앱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네. 환급 정책은 해외 게임 사업자의 규정에 따른다면서 직접 문의하라고 답변을 받았었고요. 예. 해외 게임 사업자로부터는 답변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실수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B씨는 해외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에 구매 활성화 팝업이 지속적으로 떴었고요. 실수로 클릭하는 바람에 결제가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결제 바로 직후에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아이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불가 상품이라면서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명의도용으로 결제된 사례인데요. 구입하지도 않은 게임 아이템이 여러 번에 걸쳐서 총 58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은 해외 IP라서 결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앱마켓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앱마켓에서는 아이템이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환급이 어렵다면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라고 안내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하거나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미사용 아이템은 7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지만은 일방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예, 특히 제3자 명의도용은 모든 거래나 대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찰의 도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쟁보다 해결이 몇 배나 더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사례를 보니까 앱마켓이라고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앱마켓 사업자들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아닙니까? 자, 이들 앱마켓에서 환급 관련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모바일 게임 서비스는 말씀하신 두 개의 앱 마켓에서 대부분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게임사가 해외 사업자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앱 마켓에 제일 먼저 환급이나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약관을 보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별적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문의하도록 되어 있거나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의 환급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문의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환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해외 게임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제 전에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요.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상황별 영문 템플릿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난 뒤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제3자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결제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이었습니다.